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반입니다. 오늘도 암담한 이야기, 암울한 이야기, 합계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를 봐가지고,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, 우선 여러분들은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대한민국이 역대 유례 없는 그 초고령화랑, 그리고 초저출산이 같이 오고 있는 국가잖아요. 그래서 뭐 출산율은 이미 전 세계에서 꼴찌 찍고 이제 그 꼴찌랑 바로 위에 갭을 계속 벌리고 있단 말이야. 압도적으로. 그래서 뭐 OECD를 놓고 봤을 때도 OECD의 그런 평균 합계 출산율이 1.63 정도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도 독보적인 꼴찌였죠. 2018년 기준인데 그때는 대한민국이 높았어. 0.98이나 나왔단 말이에요. 그래도. 근데 그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도 1.3 이하잖아요. 그 합계 출산율이 1.3 이하면 이걸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를 하는데 실제로 OECD 내에서 초저출산국에 해당되는 나라는 이탈리아, 스페인, 한국 이렇게 세 개가 있었거든. 근데 요 마지막인 스페인이랑 비교해도 지금 엄청 차이가 나. 그리고 지금은 더 벌어졌죠. 이게 2018년 기준으로 0.98이고 2019년 기준으로 0.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. 그래서 이미 0.8까지 떨어졌잖아요, 사실. 근데 이게 전망이 더 안 좋게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. 그래서 OECD의 합계 출산율을 보면 이게 참 재밌는 나라가 많아. 부동의 1위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3.09명이 나는데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이게 여자들 전부 다 이제 군대 처분해가지고 이게 애 낳으면 면제준대서 여자들이 막 애를 낳아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간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인을 하겠지만서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, 이 유대인 문화 자체가 그 엄청난 그 가족주의 같은 게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랑도 이어지죠. 어떻게 보면 유태인 같은 경우는 홀로코스트로 엄청나게 학살당한 그런 게 있잖아. 트라우마가 있잖아. 그게 있고, 그런데 원래 또 얘네들은 그런 가족주의가 원래 있었단 말이야. 그래서 옛날에도 애 한 번 낳으면 막 10명씩 낳고 그랬거든, 걔네들은. 근데 이게 더 가속화가 된 거지. 가족주의에 대해서 불을 지피는 그런 계기가 돼서 여기서는 이스라엘은 막 제도적으로 봤을 때도 체외소주정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 엄청 지원을 해줘요. 의료보험 쪽으로도 자녀랑 관계된 것들. 그리고 뭐 유럽 쪽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뭐 아동수당 같은 건 좀 유명하잖아, 그지? 근데 아동수당이 그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니거든, 절대로. 근데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, 그리고 이스라엘 말고 이제 가장 높은 곳이 이제 멕시코인데, 멕시코 같은 경우는 여기는 남미의 약간 특징이랑 가깝지. 남미 애들은 그냥 정열적으로 친단 말이야. 얘들은 진짜 장난하게 막 진짜 허구한 날 치거든. 얘들은 진짜. 그래서 진짜 그런 게 있어. 여행 같은 데 가더라도 이게 뭐 남미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지만 걔네들은 굉장히 뭔가 쉽게 한다라는 느낌이 있단 말이야. 오만 데서 다 해. 그리고 걔네 안 가려.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안 가려 그냥. 그런 게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결국에는 그런 종족 번식의 본능이 있거든.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갈기고 싶단 말이야.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합계 출산율로 올라오게 되는 것들이죠. 그래서 옆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1.4였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0.9 찍고 0.8 찍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뭔가 통계청에서 가장 암담한 보고서를 내는 게 2022년에는 0.7명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거든. 가장 비관적으로 떨어지면 내년이죠, 당장 0.72명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, 근데 문제는 더 다이나믹한 게 한국은행의 거시재정팀의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0.72명도 깨질 수가 있다라는 잠깐만 0.72가 깨져 진짜. 그럼 0.72가 깨지면 0.6대잖아. 그래서 이미 대한민국이 1.0이 안 되는 나라가 내가 알기로는 대한민국밖에 없단 말이야. 대한민국은 자연적으로 그런 지금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거든. 근데 거기서도 이 차이가 계속 계속 벌어진단 말이야. 그래서 일전에 제가 했던 그런 말이야. 지옥에는 바닥이 없다고.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, 이게. 더 놀라운 거는 이 0.72명 밑으로 깨진다는 기록이 매년 몇십 조씩 퍼붓고 있잖아, 돈을. 근데 막 그동안 이제 퍼본 돈만 해도 260조가 넘는다고 했는데 260조를 퍼부었는데 이런 다이나믹한 결과가 나왔다는 게 더욱더 놀랍지. 정말로 다이나믹 코리아다라는 말밖에 나올 수가 없고, 그리고 참 정부가 무능했다. 이거는 뭐 이게 존나 욕 처먹어도 할 말이 없잖아. 이게 그동안 얼마나 무능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한때 그런 뭔가 합계 출산율이 1.3까지 늘었던 적이 있거든. 2009년에. 그래서
2009년에서 2012년까지 계속 늘었더라고.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늘었지? 명박이 형이 잘했나 싶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, 뭐 명박이 형이 잘했다기보다는 이때가 그냥 결혼을 좀 많이 했대. 이때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이렇게 많이 하던 그런 시즌이라 가지고 2009년에서 2012년까지 1.3까지 잠깐 올랐다가 그다음부터 그냥 계속 주구장창 떨어지는 거야. 1.0 깨지고 1.0 깰 때도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막 0.9쯤 될 때 사람들은 뭐 이러고, 그리고 0.8쯤 되면 뭐 이랬는데 0.7 전망이 나온다는데 뭐 이랬는데 0.6대가 나온다는 거야 이제. 와우.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보면 이런 출산율에 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댓글이 뭐야, 이런 헬조선에서 자녀를 낳는 건 죄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항상 하잖아. 항상 그런 댓글들이 베스트 댓글을 차지하고 있잖아. 그래서 이게 보면 내가 말한 것처럼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시킨 게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. 그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비용적인 부분에서 안 좋은 여론, 안 좋은 생각, 부정적인 것들이 다 자리 잡다 보니까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이제 이자를 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죠.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그 자녀를 낳는 게 죄라서 안 낳는 게 아니라, 정확히 말하면 못 낳는다고 본 게 더 가깝겠지 사실. 결혼적인 문화 자체도 기형적으로 잡혀 있고, 그리고 그런 뭔가 특유의 조선 특유의 그런 약자 멸시 모든 문화부터 시작해가지고, 그러면 이제 애는 이제 애한테 뭔가 좀 많은 것들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. 허들이 엄청 높잖아.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, 사실 이렇게 뭐 말하는 사람들을 난 맨 처음 보고 이해를 못했거든. 근데 내가 얼마 전부터 그 사람들 이야기 시작을 했어. 그게 왜 그러냐면, 내 유튜브 내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잖아. 근데 그 중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굉장히 많은 공감을 달았던 댓글이 뭐였냐면, 사실 이제 와서는 별로 관심 없다고. 관심 없고 그냥 다 같이 좆대보자고 그냥 즐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.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. 지금 와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은 박탈감도 느끼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냥 에이 씨발 그냥 다 같이 좆대보자라는 이거 자체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말했던 그런 안 좋은 추세로 계속 확산이 돼가지고 그렇게 바닥이 없는 지옥을 계속 만들면서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한편으로는 보면 그 얘기도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니야. 그 뭐라고 해야 될까, 그 자녀를 안 낳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.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를 안 낳는다라고 얘기하는데, 그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안 낳는다는 게 가깝다는 것들이죠. 그래서 내가 옛날에 굉장히 재밌는 논문을 하나 봤는데,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동물들은 본능의 지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잖아. 본능대로 살아가잖아. 사는 거 헤매지도 않고 본능대로 살아가지. 근데 동물들도 그게 있대. 발전기가 왔다고 전부 다 이게 막 이게 하는 게 아니라, 자기네들이 이제 카발 칠 수 있는 양이 있잖아. 새끼를 낳더라도. 그 새끼가 많아지게 되면 이제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, 그러다 보면 이 어느 정도 새끼가 늘어나면 그다음부터 위험이 더 커지게 되면 나머지 새끼들마저 위험해진다는 것들이지. 그래서 그런 판단이 쓰기 시작하잖아. 그러면 섹스를 안 한대, 동물들도. 그래서 그게 아마 늑대였나? 그 동물이, 이거 내가 어디서 봤는데 동물은 기억이 안 나. 혹시라도 이거 아는 사람이 있으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. 그래서 동물들도 그런 뭔가 자기 무리의 집단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고 느끼게 되면 그냥 그 자기 그 본능마저도 거스르는 게 있다고 하거든.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인간들은 더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것들이, 이제 인간들도 이제 자기의 생존에 대한 본능이 우선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기피하게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뭐 오늘 여튼간에 오늘은요 합계 출산율 0.6이 나올 수가 있다는 이 전망이 내가 너무 쇼킹적이라서, 옛날에 그랬거든. 옛날에 야 0.5까지 떨어진다 그런 얘기 나왔는데, 그때까지만 해도 야 설마 무슨 0.5까지 떨어지겠냐라고 이게 생각을 했는데, 진짜 이제 0.6대까지 떨어지면 0.5가 안 나오란 보장이 없잖아 사실. 그래서 뭐 내년에 그 실제로 그런 뭔가 하늘의 전망대로 더 0.72가 깨져갖고 이제 0.6대로 진입한지는 이제 가봐야지 알긴 알 건데, 근데 이런 거 보면서도 참 뭔가 암담하다 싶고,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260조의 결과라 생각하면 진짜 더더욱더 어메이징하고, 그래서 이제 와서는 나도 그냥 별 생각이 없어. 이제 와서는 그냥 에이씨발 그냥 다 같이 좆대보자 약간 이런 느낌. 그래서 나도 뭐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사실. 난 맨날 사랑하라고 하는데 뭐 애들이 사랑 나는데 뭐 어떡할 거야. 그래서
여튼 뭐 오늘은 그냥 이게 어메이징 해가지고 그냥 한번 이 뉴스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.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는 뭐 이것보단 조금 더 재밌고 조금 더 암담하지 않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